그걸 건너뛰고 우리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올해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이제 안 끝나고 있고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K자형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은 K자형도 잘 사는 사람들은 풀리겠지만은 힘든 사람들은 경제가 안 풀릴 겁니다. 그 K자의 밑에 짝대기는 아마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19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결국 우리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밴드 올리는데 현재 상황은 이런 거죠. 아까 이제 K자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데가 중에 대륙입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농성 오래 했잖아요, 오래.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왔었어요. PC방 주인들, 노래방 홀단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할 때마다 자기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나 오늘도 대리운전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싸우고 있는 항공사 조종사들도 오늘 나 대리운전했습니다가 레퍼토리더라고요. 계속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계속 대리운전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실 대리운전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대리운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풀린다 할지라도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다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현재 어려움은 그닥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제가 그동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 대리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작네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저기 구글에서 언론에 보도된 노출 빈도를 쳐보면은 2001년도에서 2019년까지 19년 동안 특수고용, 우리 속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언론을 쳐보면은 4만 9천 개, 5만 개 기사가 뜹니다. 근데 2000년 작년 한 해 뜬 게 2만 2천 개 됩니다. 19년 동안 대리운전 관련해서 뜬 기사가 13,600개인데 작년 한 해 동안만 19,000개, 2만 개 기사가 뜹니다. 대리운전 노동, 그러니까 우리 노조 관련한 거죠. 대리운전 노동자들 기사가 19년 동안 4,300개인데 작년 한 해 동안 6,000개 기사 뜹니다. 대리운전 우리 노조 얘기도 노조에 관한 기사도 19년 동안 2,700개.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2배 정도 되는 5,000개 정도 기사가 뜹니다. 그만큼 우리 대리운전을 포함해서 특수고요. 우리들의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졌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하가 우리들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좀 기회가 되고 중요한 지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의 정세와 과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가 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하고 삶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이미 SK 우버가 시장에 2, 4분기 4월 1일부터 진출합니다. 근데 SK는 이전에 타다 수준은 아니죠. SK 우버가 들어오는 건 아마 카카오만큼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대리운전판이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어쨌든 예측해왔듯이 대리운전판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게 되면 이미 하면서 세법도 소득세법 개정됐습니다. 그 업체를 우리가 싸웠던 것 중에 기사장사는 지금 그 대리운전 보험을 통해서 중간같이 어쨌든 간에 트라우마가 났고 다음에 프로그램이 갖고 장난치는 거 틀어막게 되면은 이제 관리비 잡고 그 다음에 세금도 투명하게 다 내게 하면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들 현 상태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SK, 우버 연합이 들어오고 이런 박정희 정책 속에서 아마 대리운전파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없는 그런 급변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대리운전 일터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운전 농의 삶을 위해서 이제 싸워왔다면 이제 일터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일정하게 보험 단일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특고 지침, 어쨌든 일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걸 모아서 올해는 대리운전법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앙집행력 강화를 통해서 노조가 힘을 가져야지만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공세적 대응, 그래갖고 이것에 맞서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과 삶을 정성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것들에 대해서 긴급 대응을 넘어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여태까지 못해왔던 삶의 희망을 좀 찾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아까 뭐 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특고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요구해서 우리 긴급 생계자금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1, 2, 3차 받아갖고 물론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아까 대전 지부장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대리운전 뭐 배제한다는 그걸 확인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차에도 어쨌든 간에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처럼 이제 긴급생계지가 선별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편 지원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가닥은. 그리고 4차 지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4차 지원금 발표 이전보다도 규모를 우리가 1차 때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1차 때 150만 원이 사실 50만 원씩 3달 받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규모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때쯤 되면 사실 저도 이제 연락받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끝났으니까 당정도 아직까지 얘기 안 끝난 것 같아요. 못 가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4차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맨날 지원금 받는 것도 절박한 문제인데 언제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서 계속 지금 급한 대로 카드값 뺏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살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걸 대체를 위해서 작년에 어쨌든 전속승리 폐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면 적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거의 확정됐습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딴 특고 업종 11개 업종,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는 11개 업종은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근데 퀵하고 우리는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이에요. 저도 계속 어쨌든 요거는 7월 1일부터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할 때 고용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려면은 보험료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한 게 모든 콜 수수료에 다 보험료를 부과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짜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책 문제가 시스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있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의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되고, 그게 소득세법에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시스템을 짜고 있고 최소 이게 6개월 정도 걸려서 이건 그리고 저가 암만 한다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갖고 확정된 건 아닌데 보험금융위에서 어쨌든 이 가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용안전보험위원회가 결정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일날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제의 소득 및 이 기준 보습니다. 적용제의 소득은 월보수 80만 원, 월보수 80만 원 이하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저희를 잘 들어보세요. 고용보험은 정부식에서 어떠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들이라는 고용보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용보험을 가능한 적게 적용시키려고 그러고 액수는 낮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갖고 80만 원 이하는 월보 80만 원 이하는 적용 제외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도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실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전업기사 중심으로 전부 구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첫 번째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투잡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투잡해야 되는데 일단 전업 기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80만 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전업하고 투잡 기준입니다. 수치를 잘 보세요. 이게 저희 노조에서 이제 통계 자료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합니다. 87만 원인가 투잡 기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총 보수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은 우리 그 카카오 소득 신고하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사업소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넣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으로 넣을 수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경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법상 어떻게 되냐면은 특고 같은 경우는 이걸 자기가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득을 자기 총 소득에서 7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비율로 땄을 때.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현재 그래갖고 이 정도. 그래갖고 좀 이렇게 기준 보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를 우리가 벌고 있는 액수를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결정 금액이 123만 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보수를 123만 원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조사 통계 자료 가지고 얘네들이 기준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및 분담 비율 및 보험료율은 노사균등에서 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7%라는 겁니다. 모두 콜 수수료의 1.4%를 제외합니다. 보험료 받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0.7%는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싸우면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한테 물리는 건 달렸는데 0.7%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초창기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80%까지 초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300억인가 예산을 통과시켜놨어요. 초창기 고용보험 적용하기 위해서 현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아셔야지 뭐 밖에 나가서 기사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료 상한액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준 보수 이렇게 계산하면 133만 원 이상은 기준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신고 안 하면. 근데 고용보험 우리가 높게 낼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보험료 많이 받으니까. 그럼 막 신고했을 경우 재정에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평균 보수의 10배 이내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이 135만 원 잡혀서 1,305만 원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기존의 노동자들은 적용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 이번에 코로나19 경험했잖아요. 일이 뚝 떨어지면 대리운전 해도 일이 없어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랬을 경우 기존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지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득이 줄어도 먹고 살 수 없었을 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이거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죠. 그래갖고 직접 상계를 보수가 작년 동기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때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고당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대리운전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소득이 줄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게 지금 산재보험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TF팀을 돌리고 있습니다. TF팀 논의가 최종 한번 돌리고 나서 깐 결과 이겁니다. 일단 전선 기준을 폐지하는 걸로 폐지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짤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전선 기준 폐지를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 플랫폼 유형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든 위원회의 가장 핵심이 대리운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종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우리를 특검에서 플랫폼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 해보니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특고에서 가장 뒤는 아닌데 어쨌든 싸워봤는데 필증 늦게 받고 그랬는데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뭐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거는 고용보험이랑 비슷합니다.
고용보험이랑 비슷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적용 입장이 있다고요. 이것도 수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산재보험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싸워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수많은 특고 나머지 특고 플랫폼 중에서도 우선 지금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대리운전입니다. 세계 직전 대리운전 퀵 화물에 대해서 먼저 어쨌든 적용하겠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거둬야 되잖아요. 징수법도 이번에 바뀐 거죠. 징수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를 얘기해요. 카카오도 저희가 처음에 노동부에 제시한 문화는 이거였어요. 카카오는 카카오 자체가 징수책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일반 기존 콜은 업체가 징수 의무를 지고 로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로지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거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해서 처음에는 국회 안에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카카오 쉽게 말해서 이게 징수 책임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거 많이 확인했는데 그건 법 논리상 원래 고용보험법 원 안에 특고 그 징수 사업자로 그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에 넣는 거는 중복 조항이다. 그러니까 노무 제공이 아닌 책임이 없는 사람 로지가 정보 제공을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 뺀 게 아니라 중복 조항을 뺀 거다.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됐습니다. 저저번주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까지 제공됐다.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저소득 기준 폐지, 산재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개정안 미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죠. 급변화는 어쨌든 업계 정세입니다. 그래갖고 뭐 급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는 대리운전해서 대리운전 오래 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리운전 만났던 옛날에 좋았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옛날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여태까지 대리운전 10년 20년 해서 뭐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 만나면 옛날에 좋았대요. 그리고 그동안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계속 안 좋아진 거죠. 그 사실 그동안 대리운전판이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그 구조적 큰 판이 바뀌어온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대리운전은 다 눈앞에 자기 코 한 콜 타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큰 판에서는 계속 밀려서 결국은 새우등 터져온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어쨌든 간에 기존 업체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로지가 연합이 처음에 만들었죠. 정확히 보면 카카오가 들어서고 로지 연합을 만들고 여기에 대응해서 뭐 지방 업체들 모여서 만들고 여기다 다시 카카오가 콜마노랑 연합하고 타다 나오고 이제 여기에 SK까지 들러붙는 이런 양상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가 대리운전 노동자들한테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맞춰갖고 업체 간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지들끼리도 경쟁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카카오처럼 엄청난 돈이 많아서 대놓고 카카오 싸우기가 만만치 않죠. 근데 한 가지는 업체들끼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걸 잘 활용하고 그 틈새를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로가 모색될 수도 있다. 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뭐 아실 건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만큼 큰 싸움이냐면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카카오가 2,200억 이전에 500억 TPG에서 펀딩 받을 때 2,200억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고 우버가 기본 2,000억 갖고 시작한대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카카오하고 SK 우버는 100조짜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산업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모빌리티 산업이 장악하는 게 향후 무인 공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무인 운전 공유 차량 시장을 잡는 거고 이걸 잡는 게 100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그 카카오는 플랫폼 있잖아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카카오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하청 공장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갖고 저기 그 뭐죠? 테슬라가 현차에 제안했다가 깨진 게 그거잖아요. 테슬라는 그런 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현대자동차한테 우리 그냥 하청 공장 해라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그때 제안 받으니까 주가 올라니까 좋았다 생각해 보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니까 깨진 거죠. 떨어진 건데 이런 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받는 겁니다. 예. 예. 아, 애플인가요? 예. 그리고 이 게임이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카카오가 SK 들어오는 게 기존 업체들하고 콜 몇 개 까먹으려고 들어오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기존 업체들, 그 다음에 카카오연합.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SK가 처음에는 타다처럼 저렇게 안 할 거거든요. 상당한 수의 콜 수요 기사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데 지금 남아 있는 로지 연합이 SK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제가 알겠죠. 카카오 기존 콜만 연합했지 SK가 로지하고 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로지는 저 알기에는 로지 본사는 이미 발을 뺐어요. 로지 송민기 이미 발 다 뺐어요. 송민기가 그동안 벌었던 거는 뭐 로지를 뭐라고 그러지 않고 죄송합니다. 바나풀 F&B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 아들들한테 다 빼돌렸어요. 지금은 로지 갖고 있는 회사의 가이사장입니다. 저가 지역도 다 돌아다녀 보면은 큰 회사들은 이미 아는 애들은 다 빠졌어요. 판이 그만큼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이 올해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전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리운전 일터의 정상화, 일터를 정상화하는 거죠. 대리운전 업을 정상화하는. 그리고 단체 교섭을 진취하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싸워왔던 우리들의 투쟁의 씨를 이제 우리들이 거둬야되지 않을까, 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고 뭐 어쨌든 지금 그 보험단이랑 하기로 돼 있으면 아시겠지만 서울타고 이미 뭐 공지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죄송한데 요즘 너무 제 정신 갖고 마지막 세부 협의를 원보험사하고 사서 못했습니다. 나의 뭐 갱신 문제를 원보험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대의원대 끝나고 어쨌든 뭐 나오는 얘기 모아서 원보험사하고 금감하러 다시 한번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알려주면 특허지침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요번에 보험 단위로 하는데 제일 사실 화이팅한 게 공정거래위원회. 왜냐면 금감원이 기존의 업체들 보험사들은 공부할 수 있는데 업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행정 대상이 아니거든. 기존 업체들은. 그러니까 로지가 말하는데 카카오 말은 안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진 거죠 사실. 그래서 보험 단위로 온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특고 지침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계약서 다 읽어보셨어요? 네. 표준계약서 보셨는데 그 웬만한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이거죠. 산재보험 관련 전호성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전속기사 없는 기사. 근데 이건 의미가 없죠 이제. 없애게 됐으니까.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프로그램 쪼개 팔기 이건 이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험단에서 다음에 프로그램 쪼개 팔기 프로그램 대단한 거 사람이 시트박스 깔고 다니고 있는 거 이거 뭐 기사들도 문제지만은 이거 파는 그러니까 기사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다 보면 그걸 판을 그렇게 빨아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쪼개 팔기가 문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가로돼 있잖아요. 이게 큰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에는 명시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급하게 했는데 대리운전만 가로쳐놨잖아요. 이건 어쨌든 노조가 업체를 알아서 하라는 이거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올해 해야 되는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뭐 대부선도 했고 중노위까지 이겼는데 지금 행정소송 가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미 결의한 대로 우리는 행정소송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갈 겁니다. 조정 신청할 거고 오늘 쟁대 구성할 건데 제가 생각하고 우리는 싸울 겁니다. 왜? 중노위에서 이긴 것만 갖고도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저 법의 대법까지 가고 하면 우리 다 말아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 대리운전 다 그만뒀을 때 대법 판례 끝날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싸워서 땡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복잡한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표준계약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근로기준법 아직 안 되죠. 노조법 있고 특고지침, 취업규칙, 뭐 ILO, 행정해석, 노동관행 헌법 있는데 예 일종이 있습니다. 표준계약 이거 다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심지어 대리운전법을 만들어도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이 모든 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는 밑바닥을 깔기 위해서 이런저런 돌도 놓고 기초를 닦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 위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집을 짓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다시 이건 뭐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요즘 와서 그런 게 많이 우리만 지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노동기본권 너무 한 거 아니냐 막 현실적인 항상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얘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 한 가지는 우리 ILO 핵심해봐 상임위 통과됐습니다. 이번 주에 저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죄송한데 부족한 대로 왔어요. 노조법 2조 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필증 싸움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리운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정부의 프로그램과 성립. 그러니까 저와 이게 사실 그동안 한 겁니다. 대구에서 여기 양현에 계시면은 대구에서 사실 지금 해도 진출하기 힘든 어려운 단역을 이미 대구에서 땄습니다. 근데 그게 무력화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도 싸우고 전북에서 싸웠는데 무력화돼서 못 이겼죠. 왜냐하면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증 나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노동기본권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 풍부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싸움을 해도 우리 노동기본권이 보장 안 되면은 그건 다 사상 무각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판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